여러분, 현관에 이것은 꼭 두세요. 이것은 집안에 늘 운과 복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며 또 행여 있을 수 있는 불행을 모두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집 현관문의 방향에 맞게 이것은 꼭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가문을 빛내자, 또 가문이 좋다라는 말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 가문은 곧 집의 문, 즉 대문인 거예요. 하여 항상 사진처럼 대문은 담벼락보다 웅장하게, 거대하게,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통의 고택들을 찾아보면 문은 항상 안으로 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런 운과 복이 들어오는 곳이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의 문들은 거의 대부분 밖으로 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아파트라면 모든 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여 이곳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설치한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문의 방향에 맞도록 운과 복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 이건 역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들 앞에 어느 곳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으며 또 어느 곳에는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쇠로 된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풍수적인 기운, 즉 재물운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하여 늘 번영과 성장의 기운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문, 즉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문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대문의 방향이 북쪽이면 꼭 이것을 두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집의 방향에 관해서 잘 모르시던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문, 즉 현관문 앞에 가서 한번 서 보세요. 현관문 안에서 문을 열고 밖을 보아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북쪽이면 북향인 것이며 또 동쪽이면 동향인 거예요. 물론 화장실의 문 방향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방의 문 방향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 방향이 북향이면 번영과 성장의 기운은 화우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 반드시 현관에는 거울이나 그 외 포근하고 따뜻함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집에 현관문 앞이 막혀 있다면 정말 최악인 것이죠. 네, 북향은 수호행이고 또 화우행 역시 막히면 커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하여 늘 이런 집은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 이런 집은 무조건 현관에 거울을 두어야 하고 원래 꼭 두시라고 했던 발매트는 무조건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집은 중문을 만들어도 유리로 된 중문이 있어야 하고 또 투명하고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현관이 북향이라면 무조건 현관에 유리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 네, 항상 잘 닦으시고 깨끗이 하시고 또 잘 비치도록 만드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큰 번영의 기운을 얻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문의 방향이 동쪽이면 꼭 이것을 두세요. 물론 대문의 방향이 동쪽이면 모고행의 기운이 강하여 이 집은 성장과 번영의 기운을 얻기 쉬운 집이라고 우리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과거처럼 개방형 대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밀폐형 대문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경우 토행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에 의해 그 집의 번영과 성장의 기운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큰 회사의 사옥 앞에 거대하고 큰 돌을 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에 회사명을 적기도 하고 또 좋은 문구를 새겨두기도 하였죠. 맞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동향으로 문이 나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 현관문이 동향이라면 무조건 현관에 돌을 몇 개 가져다 두십시오. 물론 수석처럼 멋진 것이 좋겠지만 굳이 이런 것이 아니라도 작은 자갈이라도 좋고 또 예쁜 작은 돌이라도 좋습니다. 네, 신발장 위에 올려두셔도 되고 또 신발장 안에 잘 씻어서 넣어두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원이 넓은 집에 자갈로 길을 만들어 두신 것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집들이 모두 대문이 동향으로 나 있게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런 정원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은 현관에 신발장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꼭 이렇게 해두세요. 그래야 풍수적인 기운이 잘 살아나서 번영과 성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대문의 방향이 남쪽이라면 꼭 이것을 두십시오. 여러분, 앞서와 같이 현관 안에 서서 문을 열고 밖을 보아 남쪽이 보이시면 여러분의 집은 남향의 대문을 가진 집입니다.
네, 남양은 화오행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라 이 집의 번영과 성공의 기운을 말하는 오행은 금오행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현관 안에 금오행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대기업의 사옥이나 큰 건물 앞에 철제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들이 모두 남양의 입구, 즉 문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해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집 대문은 거의 대부분 철제로 되어 있을 것이라 굳이 특별한 것을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 반드시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현관 안에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며 또 유리로 된 무엇인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중문 역시 유리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이 사용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현관에 유리로 된 무엇인가가 설치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현관의 신발장 위에 금속 재질로 된 무엇인가를 가져다 두세요. 네, 작은 조형물이라도 좋고 금속 재질로 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현관에 둔 가정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부잣집들에 가보면 정말 이런 것들 현관에 많이 둡니다. 네 번째로, 대문의 방향이 서쪽이라면 꼭 이것을 두십시오. 여러분, 이 역시 현관 입구에 서서 문을 열고 밖을 보아 보이는 쪽이 서쪽이면 여러분의 집 대문은 서양의 대문입니다. 네, 서양은 금오행을 말하기에 번영과 성취의 기운은 목오행이 되는 것이며 이곳에 목오행의 기운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의해 풍수에서는 번영할 집과 그렇지 못할 집을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큰 건물 앞에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건 역시 그 건물의 입구가 서양으로 되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서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풍수에서는 가장 좋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목오행의 기운만 잘 조절이 되어 있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여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현관에 작더라도 식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큰 화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오히려 좋지 못할 것입니다. 네, 현관이 좁게 느껴질 것이고 더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하여 이런 경우는 신발장 위에 미니 화분을 작은 것으로 몇 개 가져다 놓으시고 이것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길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쇠로 된 구조물을 현관에 두는 것은 금물이겠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죠. 맞습니다. 수오행입니다. 오늘 다른 오행을 상징하는 것들은 다 각각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오행을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맞습니다. 대문, 즉 현관에는 절대 이 수오행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과거에 어느 고택을 찾아가 봐도 대문 앞에 연못이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현관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검은색으로 된 물건들, 그리고 또 물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것들이 부자들이 꼭 지키는 풍수법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현관문의 방향에 맞게 두면 아주 좋은 것, 또 집안의 번영을 만드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